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성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걸 수 있다. 쉰 목소리가 계속 난다면 단순히 목이 쉰 게 아니라 성대 결절이나 성대 용종과 같은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성대 결절은 쉽게 말해서 성대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고, 성대 용종은 성대에 물혹이 생기는 거라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다른 성대 결절과 성대 용종에 대해 알아보자. 네, 장시간 말을 하거나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목이 쉬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이제 말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만으로도 원래 목소리를 되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은 이 음성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대표적인 음성 질환이죠. 네. 성대 결절과 성대 용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영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최윤석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성대 결절과 성대 용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목소리가 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그리고 성대 구조부터 교수님 살펴볼까요? 네, 우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목소리의 연료는 공기가 되는데요. 입이나 코를 통해서 공기를 들여마시게 되면 이 폐에 공기가 차게 되고, 공기가 찬 공기가 이제 진동기관인 발성기관인 성대를 빠져나가면서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들어진 소리는 성대에서 입술이나 코까지의 공간인 여러 가지 성도를 통해서 공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공명된 그 소리를 입술이나 치아, 그 다음에 혀, 입천장에 있는 이 목젖과 같은 구조물의 여러 가지 이 변형에 의해서 조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각각의 언어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 결절이나 용종 같은 질환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알듯이 성대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성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발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후두 안에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후두는 총 19개 정도의 연골과 1개의 뼈, 주위에 다양한 그 근육과 연골, 그 다음에 인대, 점막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우리가 목 앞을 이렇게 만져보면 요 앞에 만져지는 좀 부드럽고 딱딱한 조직이 후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후두 안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성대라는 구조물이 보이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호흡을 할 때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성대가 열리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들어 마신 공기를 내뱉을 때 성대가 닫히면서 나오는 틈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틈새가 공기가 통과할 때 이런 틈새에 있는 점막과 그 밑에 있는 조직이 떨림이 수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성대를 단편에서 단면으로 잘라보면 그 성대에는 점막과 점막하의 조직과 인대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대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근육이나 인대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단순히 공기가 통과하면서 이런 점막과 점막 밑의 조직들이 수동적으로 진동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속도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100에서 150 주파수를 가질 정도로 초당 100번에서 150회 정도 진동을 하게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한 200에서 250 정도,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높고 이제 선명하게 좀 들리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목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배즙을 챙겨 먹는다든지 밤에 잘 때 목에 손수건을 감는다든지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목이 잠기고 쉴 때가 있더라고요. 이때는 말을 좀 평소보다 적게 하면
목이 다시 좀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하는데 교수님, 이 쉰 목소리가 좀 오래가면 음성 질환을 의심해보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네. 중간중간 탁한 소리가 약간씩은 들리시는데요. 어떡해요? 네. 그리고 말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일부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실제 예은 씨처럼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목을 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목소리가 변하게 되면 성대 결절이나 성대 용종 같은 질환을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 우선 성대 결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대가 점막과 점막하 조직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곳은 점막 중에 정중앙 부위가 되게 됩니다. 이런 점막 정중앙 부위에 반복적으로 자극이 만성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점막 밑에 부종과 충혈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꼭 굳은 살처럼 결절과 같은 구조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구조물은 특징적으로 양측에 동일한 크기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보는 사진처럼 성대가 발성을 위해 닫히게 되면 이 결절에 의해서 앞뒤로 틈새가 생기게 되고 이런 생긴 틈새에 의해서 소리가 새버리고 그리고 성대의 진동이 불규칙적이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신소리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보통 성대 결절이 발생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용종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까처럼 만성적인 사용보다는 갑작스러운 과도한 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음을 질렀다든지 큰 소리를 냈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성대 점막 밑에 출혈이 미세하게 생기게 되고요. 대부분 놔두면 그것이 흡수되게 되는데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오래 지나게 되면 성대 점막의 형태적 변화와 성대의 경직이 유발돼서 딱딱한 조직처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딱딱한 결절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생긴 유경성 용종이 될 수도 있고요. 안에 조직액만 차 있는 무경성 용종이 될 수도 있고 출혈이 존재하는 출혈성 용종이나 비출혈성 용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사진처럼 용종이 생기게 되면 결절과 똑같이 다물어졌을 때 불규칙적인 간격이 생기게 돼서 소리도 거칠어지고 신소리도 많이 나고 소리가 오랫동안 발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성대 결절과 성대 용종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성대 결절에 관한 궁금증을 네.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연휴 내내 정말 집안에만 있었더니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봐 이봐, 너무 좋다.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우리 사람 없는 곳에 산책이나 갔다 올까요? 어머 그럴까요? 집에만 있었더니 먹고 자고 완전 살이 쪄가지고 죽겠어요. 그니까요. 좀 걸어요 우리. 그럴까요? 자기야. 어? 자기는 걷는 거 싫어하니까 집에 있을 거지. 난 좀 이따가 우리 희 누나 나오는 드라마 봐야 된다. 부부의 세계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 그냥 안타깝지만 우리 둘이 갔다 올까요? 그래야 되겠네. 갔다 잠깐만. 둘이 여자끼리 밤늦게 괜찮겠나? 괜찮겠다. 갔다 온나? 알았다. 마스크는 쓰고 가야지. 그래 마스크 꼭 끼고. 알았다.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이스크림 사왔니? 야, 야. 물 좀 더. 오빠, 물 좀 더. 뭐라 카노? 물 좀 달라고. 나도. 또 참. 아니 둘 다 뭐라 카노? 목소리 또 악하는데. 어제 산책 갔다 온 거 아이가? 산책 갔다 왔지. 근데 어제 막 바람 불고 날씨 좀 살살했다. 아까 목이 막 목감기 오는 것 같다. 맞다. 목감기다. 목감기? 수상한데. 목마르다. 물 좀 가지고 올게.
자기야, 할 말 없나? 응? 뭔데? 뭘 숨기는데? 왜 어젯밤에 산책 갔는데 둘 다 목이 쉬어왔지? 뭐 어디 갔겠노? 지금 이 시국에 어디 갔겠노 내가? 말해봐라 빨리. 어? 목 감기가 이거 코로나 아이가 코로나? 어? 아니다. 수상한데. 휴대폰 도 봐라. 내 폰을 왜? 휴대폰 어딨노? 빨리 줘봐라 좀. 폰을 왜 몰라갔는데? 내놔 봐라 빨리. 나도 프라이드가 있다. 프라이드가 아니고 프라이버시겠지. 좀 줘봐라 빨리. 프라이버시. 어? 싫다. 여기 있네. 보자. 보자. 어? 뭐? 여가 팔매 맥주 얼씨구 노래방 갔다가 편의점까지 이야 할매 맥주가 한잔하고 어? 노래방 가가 노래 부르고 편의점 가가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먹고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가 노래 빽빽 부르고 그라이 성대 결제 걸리지 지금 맞지? 아니다. 그래 아니다. 아닌 거 좋아해. 참 그 시간에 둘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말이 되나 지금 자기야 선미야 지금 시국이 어느 때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아직까지 실천해야 되는 거 모르나? 내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 아이가? 아니 둘 다 마스크 벗고 다니기 싫나? 지금 시국이 어느 때고 아이고 참 잘못했다. 아니 집에 한 3달 집에 있어봐라. 스트레스 받아가 죽을 것 같다 마이가. 아이고야 지금 이 시국에 노래방 가가지고 성대 결절 오는 사람 둘밖에 없을 거다. 또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둘 다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있지. 아이고야 나는 노래방 가가 아무리 노래 불러도 성대 결절 안 오던데 참 아이고 뭐고 이게 아이고. 원래 성대 결절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안 걸린다 하더라. 여자가 더 걸리기 쉽잖아. 나는 그러니까 여자고 자기는 남자니까 그렇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대 결절 걸리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노? 있다. 나도 찾아봤는데 있더라. 뭐 웃기지 마라 시끄럽다. 둘 다 나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어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그냥.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성대 결절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걸리기 쉽다.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딱 듣는 순간 이번 문제는 정말 쉽다. 오. 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대 결절에는 사실 남녀가 없지 않을까. 누가 그냥 무리하게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대 결절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서 X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글쎄요, 제 주변의 여성 지인분들을 보면 남성분들보다 더 목이 좀 잘 쉬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교사라든지 뭐 상담사라든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이 더 목이 잘 쉬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뭐 두 분 다 비슷한 가지고 계시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분 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유현 씨 말이 정답에 가깝고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한 2배 정도 성대 결절이 훨씬 더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성대 용종의 경우에는 대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환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대 결절하고 용종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성대 결절의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대 결절은 덩어리라기보다는 약간 굳은 살에 가깝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대를 많이 쓰고 과하게 쓰고 오래 쓰고 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이나 소아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고요. 가수, 그다음에 교사, 종교인,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나 이런 실용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서 요즘에 흔히 잘 생겨서 오게 됩니다. 아까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좀 말을 하는 직업인 경우도 많을 뿐더러 말을 많이 하는 요인이 일부 있기 때문에 성격적 요인도 일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대 용종의 경우에는 남용보다는 이제 과하게 오랫동안 쓴다기보다는 오용입니다. 과음을 지른다든가 큰 소리 낸다든가 그리고 흡연도 일부 관여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 좀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는 건설 노동자나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많이 약해져 있는 노인의 경우 용종이 흔하게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아스피린이나 혈액응고제를 심장 질환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서도 출혈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용종이 잘 생깁니다. 또한 인후두 역류 질환이나 갑상선 저하증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용종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잘 살펴보면 꼭 지인 중에 한 분은 이 성대결절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대학교 생활할 때 신입생 때 너무 이제 신이 난 나머지 친구들하고 한 달 밤새도록 내내 술 마시고 또 이렇게 고음을 막 지르면서 노래 부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고음이 안 나오더래요. 이제 목이 계속 쉰 상태가 유지가 됐대요. 저희 뭐 담당 정미애 작가 이야기는 아닌데 교수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근데 그때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아마 성대 용종이 일시적으로 생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부종 같은 게 생겨서 갑자기 목소리가 잘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대 결절과 성대 용종의 증상은 다양한데요. 제일 중요한 증상은 신소리와 거친 소리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거친데 그거는 성대 용종이나 결절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목소리가 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성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틈새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새기 때문에 발성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오래 얘기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듯이 발성 피로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고음을 불러야 할 경우에 음이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기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런 성대나 결절을 숨기기 위한 과정으로 저음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다 보면 발성 시 목의 통증이나 두통까지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시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대 결절이나 용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막의 진동에 의해서 안 좋아지면 목소리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기나 결핵, 그다음에 후두의 부종이나 성대 상처, 성대 안에 있는 낭종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유가종, 그다음에 흡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 생기는 백반증이나 후두암, 그다음에 성대 마비나 노인성 후두 같이 다양한 질환에서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은 결절과 용종만이 가지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이런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성대 이상의 증상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음성 질환이 의심돼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교수님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됩니까? 성대에 굳은 살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 물혹이 생긴 건지 금방 알게 되나요? 네, 다행히 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우선은 오시게 되면은 병력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상이 언제 생겼는지, 얼마 됐는지, 음성을 많이 쓰거나 과하게 쓰거나 이런 건 없는지, 직업이나 흡연력, 음주력은 없는지,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이런 질환이 유발될 만한 약물을 드시는 건 없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고요. 옆에서 보여지듯이 직선 모양의 강직성 후두경이나 곡선 모양의 내시경을 이용해서 후두를 직접 관찰하면 됩니다. 그런 후두경 검사를 통해서 성대 점막이 어떤지, 병이 있는지, 있다면 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색깔은 어떤지를 보고 이런 질환들을 앞에서 보여드렸던 질환들을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대 점막은 그냥 안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발성 중에 성대의 진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 남성의 경우에는 100번, 여성의 경우에는 200번 정도의 진동이 초당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그 진동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성대의 진동을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보는 후두 스트로보 검사 등을 통해서 성대 안의 점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그 환자분을 대상으로 저나 음성치료사 선생님이 들어보고 얼마만큼 목소리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청지각 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대 좌우에
이 저항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성대의 진동을 평가하는 성대 진동 검사가 있고요. 아까 공기를 연료로 해서 소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소리를 그 공기의 흐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호흡 기능 검사들도 있고요. 소리 자체의 주파수나 강도, 소음이 얼만큼 섞여 있는지, 떨림은 없는지, 끊기진 않는지를 평가하는 음성학적 검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비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콧소리 검사도 해볼 수 있고요. 근육이 잘 움직이는지 마비되진 않는지 확인하는 근전도 검사들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설문지인데요. 환자들이 얼마만큼 이 목소리를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과연 환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설문지 한국어판 음성 장애 지수를 항상 체크해서 환자의 힘든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밖에도 그 성대 결절과 용종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성대 결절과 용종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 공급하는 것인데, 내과적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는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그 다음에 건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니면 지속적인 후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알레르기나 그 다음에 축농증, 인후두 역류증과 같은 원인 질환을 교정하는 것이 간접적인 치료라고 하겠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후두 안에서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구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로 인해서 출혈로 발생하는 그 용종 환자의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항응고제를 가능하다면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는 음성 치료인데요. 성대 결절과 용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음성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로 생각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병은 잘못된 발성의 습관과 병이 생긴 이후에 생긴 잘못된 2차적인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성 치료는 이러한 습관을 교정하는 행동치료요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대 결절에서는 이 음성 치료만으로도 한 80% 정도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대 용종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주 치료이고 수술 이후에 재발과 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 목적으로 음성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음성 치료는 음성 치료사 선생님에 의해서 시행되게 되고 다양한 접근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술의 경우에는 용종의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거고요. 성대 결절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음성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철제 모양의 니은자 모양의 후두경을 입으로 인해 삽입을 하고 후두를 노출시킨 다음에 구조가 아주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아주 작은 포셉을 이용해서 제거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 수술명을 후두 직달경화 후두 미세 수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술은 단점이 있는데요.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일 거고 또 하나는 수술을 하시고 나면 재발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1주 내지 2주간의 음성의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치료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수술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음성 치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성대 내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성대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도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요. 음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나 음성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환자,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로 하는 환자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 노출이 잘 안 되는 환자, 수술까지 시간이 필요한 환자나 단기간 재발한 환자, 그리고 1, 2주간의 절대 음성 가료가 어려운 환자들한테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시술할 당시의 사진인데요. 우선은 코를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후두를 노출시키고 바깥에 피부를 통해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렇게 후두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몸에 복용하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이 병변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강한 스테로이드를 씀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음성 휴식 치료 기간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어서 보존적인 치료 목적으로 요즘에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대 스테로이드 주입술의 효과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절과 용종뿐만 아니라 성대 부종이나 낭종들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미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톡스나 아니면은 항바이러스 제제, 그다음에 이제 보형물 같은 걸 집어넣어서 다양한 질환에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술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성대 결절과 용종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평소에 그럼 목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는데 목 관리 비법 특별한 게 있을까요? 관리 비법은 제가 봤을 때는 알지만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면 이것은 저희 몸이 저 자신한테 해주는 경고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조직학적 문제가 생기는 결절이나 용종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이제 쉬게 되면은 1차적으로 목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정없이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말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최대한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던가 큰 소리로 말한다던가 하는 것은 성대 용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말을 할 때 힘을 빼고 얘기하고 목을 이렇게 앞부분을 자주 이렇게 풀어주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긴장한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항상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취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목소리를 약하게 내세요, 조심해서 내세요, 조용히 내세요 하시면 대부분 다 속삭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속삭이는 것은 힘을 상당히 크게 준 성대를 자극하는 발성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속삭이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래나 발성 같은 것들 배워보신 분 알겠지만 복식호흡법 발성하기는 성대의 부담을 아주 줄여주는 발성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이 들리는 소리가 자기가 얘기하는 소리보다 훨씬 작게 들리니까 계속 목소리가 커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청기를 사용해서 난청을 교정해주면 성대 관리에도 도움이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많이들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목청을 가다듬는 것은 성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 역류증이나 축농증, 비염과 같은 원인 질환을 교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예은 씨가 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많은 차 종류나 요즘에 많이 드시는 커피나 이런 탄산음료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이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후두 점막이나 점막을 좀 건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을 조금 건조하게 만드는 성향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카페인 자체가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를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주나 금연은 당연한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원인이 될 만한 약제를 확인해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고 원인 질환인 역류증이나 축농증과 같은 질환을 해결해 주는 것. 그다음에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습도 조절을 통해 가습기를 충분히 사용해주고 그다음에 공기가 좋지 않은 곳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뭐 많이들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골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자는 동안에 입을 많이 벌리고 주무시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에 계속 노출돼서 이런 음성 질환에 조금 취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골이 질환이 심한 분들은 이런 음성 질환에 대한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코골이 질환에 대한 교정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면은 단순히 목이 쉰 게 아니라
성대 질환이 걸린 게 아닌가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거칠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난다면 네.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최윤석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